검찰총장 후보. 감탄사부터 나오는 거죠. 우리 기억납니다. 그 청완전 게이트 방송할 때 예. 그 당시에 수사본부장이 문무일이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신비님이 굉장히 이분을 칭찬했던 기억이 나요. 예, 예. 그 당시에 참 우리 방송 오래도 했다. 그러니까. 근데 이분이 지금 이제 4명 중에 1명을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낙점한 거예요. 여자 검찰총장이 나올 수도 있었겠다 기대를 가져봤지만 그분은 이제 낙점이 안 됐고 왜 그러면 낙점했느냐 하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게 공수처 이거 도입하는 거에 찬성하는 사람이래요. 네. 기본 지론이.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언론들이 엮기 좋아하는데 홍준표와의 관계. 그러니까 성완종 리스트 때 홍준표를 수사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근데 이게 지금 문무일 입장에서는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 입장에서는 약간 좀 빡이 도는 게 2심에서 무죄가 났단 말이에요. 열심히 수사를 했는데 홍준표 입장에서 이런 게 있어. 자기가 사건 피의자로 검찰에 가서 수사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상대방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되게 그 찝찝한 관계일 수밖에 없어요. 네. 내가 피의자로 갔으면 고양이 앞에 쥐 그런 느낌인 거예요. 홍준표 입장에서는. 그리고 뭐 홍준표가 그랬다잖아. 그 노무현 대통령 한참 수사할 때 그 CD 증서를 갖고 와서 이게 수천억 원대인데 이거 수사로 직접 줬다는 거야. 수사팀한테. 네. 그 담당자가 문무일이었다는데 예. 문무일이 딱 그랬다는 거야. 딱 보고. 조작된 거다. 조작된 거라 가져가시라고.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이러시면 안 된다고. 홍준표가 나오면서 싸가지 없다고 그렇게 욕을 했다는 바로 당사자예요. 자기가 선배거든 홍준표가. 어찌됐든 이 홍준표의 목줄을 꽉 쥐었던 내지는 지금도 쥐고 있을 확률도 높으신 분이 검찰총장으로 지금 내정이 돼서 들어가신 거고요. 근데 나는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 홍준표를 뭐 염두에 두고 임명했을 거라고 생각 안 해. 그러지는 않았을 우연치 거예요. 않게. 예. 올바른 사람 곁에는 올바른 사람들만 모인다고 대통령이 그렇게 올곧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임명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검찰 내부에서는 문무일이 올곧고 능력 있고 후배들 잘 챙기고 그다음에 개혁의 의지도 있고 이렇다는 거 아닙니다. 평가가. 그리고 이 문무일이 왕따였다라는 거죠. 왕따. 검찰 내부에서 특수통에서도 왕따였는데 그러면 이제 성완종 사건이나 BBK나 뭐 기타 이 굵직한 사건들을 맡았던 이유는 니네 박근혜 MB 정부에서 여쳐먹어라 하고 문무일이 옷 뺏기려고 선배들이 사건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데 문무일이 워낙 영리해서 교묘하게 사건들을 정리하면서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후보들 중에 가장 신망이 높고 그다음에 또 기수도 맞고 적정한 게 문무일이다. 그다음에 이제 지역 분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가장 문무일을 높게 평가했던 건 현 정부가 높게 평가했던 개혁 의지에 그다음에 이 개혁을 성공할 수 있는 거냐를 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 극우 세력들이 무슨 뭐 홍준표 어쩌려고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검찰의 개혁을 어떻게 성공해 나갈 거냐의 문제에 방점을 둔 거지 뭐 보복을 하려고 했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사실 지금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투톱이 돼가지고 특별한 경우에요. 법무부 산하에 검찰청이 있지만 독립된 기구로서 검찰총장은 사실 장관급이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사실 현대 군부 독재 시대가 끝나면서요.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던 조직이 검찰이잖아요. 네. 심지어는 전직 대통령도 사실상 죽여요. 그렇죠. 근데 그 검찰의 개혁 방향 중에 이게 핵심적으로 떠오르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공수처 같은 검찰을 또 이렇게 감시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거 이런 건데 실제로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검찰이 갖고 있는 그 권력들을 수사권 같은 거 나눠야 되고 그리고 왜 권력의 눈치 보다가 국정원 압수수색 한번 못하는 박근혜 때 초반에 그랬잖아요. 예. 그 범죄 사건이 연루됐어도 국정원 들어가 보지도 못해. 예. 박근혜 말에도 청와대 못 들어갔잖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은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일단 안정화될 때까지는 권력이 필요해요. 그냥 노무현 대통령처럼 그냥 놔주니까 물어 뜯어버리는 그렇죠. 그들 자체가 원래 기득권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떤 정권이 바뀐 뒤에는 문민통제를 통해 갖고 그들이 처법적으로 뭔가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또 검찰을 감시하게 만드는 조직이 생기면 그게 함부로 못한다는 거죠. 거기에 노무현 대통령의 기본적인 철학은 저는 맞았다고 보거든요. 검찰총장하고 KBS 사장은 안 만난다. 맞아요. 국정원장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너무 급하게 땡겨온 거죠. 그렇지. 너무 급하게 놔버린 건데 실제로 검찰을 견제하는 장치는 진짜 많아요. 하다못해 경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으면 현직 검사 체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공수처 같은 게 또 하나 그 위에 존재한다고 하면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하는 수사 같은 것들을 또 제동을 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인사를 잘해주고 그 검찰의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하는 건데 인사 잘해주고 그리고 그 시스템 속에 이렇게 경찰한테 수사권 나눠주고 공수처 생기고 하면 어느 정도는 공정한 검찰로는 좀 돌아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제 과도기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인치로는 안 된다. 이제 시스템으로 관리돼야 된다라는 걸 해서 저는 검찰의 기소권을 전부 완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계속 제가 얘기를 하는데 기소배심제는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어쨌든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를 지명하고 나서 굉장히 재밌는 관전 포인트를 하나 우리가 있어요. 청문회 때 어떨까요? 좀 우리 좀 재밌게 하자. 청문회 때 어떨까? 문무일 청문회 때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나올까요? 진짜 재밌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속성과 본성 이런 건데 저 사람이 통과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 함부로 못 갑니다. 권력기관장이기 때문에. 그렇지. 제일 구린 놈들이잖아. 그런 측면이 저는 있다고 봐고. 아니 한번 그려봐요. 그러니까 홍준표가 지금 걸려있단 말이에요. 기소했단 말이에요. 홍준표를. 근데 문무일을 자유한국당이 공격하기 시작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홍준표 사건을 꺼내들어버리면 청문회가 홍준표 사건 청문회가 돼버릴 가능성이 있다니까. 아니 굉장히 재밌는 관전 포인트야 지금.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 이게 쉽게 못 건드린다니까 지금. 홍준표가 7월 5일 날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추미애 대표를 만나고 나서 그 장관 임명 후보자 청문회에 대해서 거기에 당력을 쏟을 필요가 없다. 장관 후보자가 부적절한 사람이라는 것을 국민이 알면 됐다. 그런 사람이 임명을 강행하면 그것은 정부 책임이다. 투표로 임명 여부가 결정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막아야 하고 막을 수 있지만 투표하지 않는 자리는 부적절해도 임명할 수 있는 것이 현행제도다. 임명을 강행하면 판단은 국민의 몫이다. 청문회하지 말라는 거잖아. 통과시켜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발언이 문무일 때문이었어? 당연히 그런 거지. 그렇지. 그런데 정진석이 더 재밌는 얘기를 했어. 아니 원내대표가 무슨 원내대표는 그 정진석이 아니고 정우택일 거예요. 정우택이 원내대표는 내가 한다. 당대표의 권위가 있지. 재밌어 진짜. 그러니까 전 청문회 기대돼요. 네, 그러니까 권력의 속성상 그 새누리당 쪽에서는 아마 그런 거 있을 거예요. 뒤가 구린 놈은 문무일 못 가요. 그렇죠. 그렇지.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문무일에게 되게 잘해주려고 어차피 지금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이 반대 있어도 임명해버리잖아요. 네. 사실 그럴 사람들도 아닌데 자기들 청문회 때 깠다 그래서 뒷조사 같은 거 하고 막 수사하고 그럴 건 아닌데 괜시리 찔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자세를 낮출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자기들은 그렇게 행동해 왔으니까. 네.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문무일 청문회 올라가면요 홍준표 두둔 발언합니다. 그러니까 홍준표의 캐릭터가 진짜 비열한 새끼예요. 분명히 두둔 발언을 한다. 권력에 대해서 굉장히 그 민감하고 그렇죠. 실제로 네. 약자한테 굉장히 강하고요. 강자한테 되게 약한 스타일이에요. 정말 비열의 끝. 검찰도 흑역사 중에 하나가 홍준표예요. 사실 알고 보면. 맞아요. 알겠고요. 문무일 검찰총장의 검찰에서의 활약도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건 안 된다. 이제 시스템으로 관리돼야 된다라는 걸 해서 저는 검찰의 기소권을 전부 완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계속 제가 얘기를 하는데 기소배심제는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어쨌든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를 지명하고 나서 굉장히 재밌는 관전 포인트를 하나 우리가 있어요. 청문회 때 어떨까요? 좀 우리 좀 재밌게 하자. 청문회 때 어떨까? 문무일 청문회 때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나올까요? 진짜 재밌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속성과 본성 이런 건데 저 사람이 통과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 함부로 못 갑니다. 권력기관장이기 때문에. 그렇지. 제일 구린 놈들이잖아. 그런 측면이 저는 있다고 봐고. 아니 한번 그려봐요. 그러니까 홍준표가 지금 걸려있단 말이에요. 기소했단 말이에요. 홍준표를. 근데 문무일을 자유한국당이 공격하기 시작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홍준표 사건을 꺼내들어버리면 청문회가 홍준표 사건 청문회가 돼버릴 가능성이 있다니까. 아니 굉장히 재밌는 관전 포인트야 지금.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 이게 쉽게 못 건드린다니까 지금. 홍준표가 7월 5일 날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추미애 대표를 만나고 나서 그 장관 임명 후보자 청문회에 대해서 거기에 당력을 쏟을 필요가 네. 그 담당자가 문무일이었다는데 문무일이 딱 그랬다는 거 딱 보고 조작된 거라 가져가시라고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이러시면 안 된다고. 홍준표가 나오면서 싸가지 없다고 그렇게 욕을 했다는 바로 당사자예요. 자기가 선배거든 홍준표가. 어찌됐든 이 홍준표의 목줄을 꽉 쥐었던 내지는
지금도 쥐고 있을 확률도 높으신 분이 검찰총장으로 지금 내정이 돼서 들어가신 거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 홍준표를 뭐 염두에 두고 임명했을 거라고 생각 안 해.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우연치 않게. 네. 올바른 사람 곁에는 올바른 사람들만 모인다고. 대통령이 그렇게 올곧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임명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검찰 내부에서는 문무일이 올곧고 능력 있고 후배들 잘 챙기고 그다음에 개혁의 의지도 있고 이렇다는 거 아닙니다. 평가가. 그리고 이 문무일이 왕따였다라는 거죠. 왕따. 검찰 내부에서 특수통에서도 왕따였는데 그럼 이제 성완종 사건이나 BBK나 뭐 기타 이 굵직한 사건들을 맡았던 이유는 니네 박근혜 MB 정부에서 여쳐먹어라 하고 문무일이 옷 뺏기려고 선배들이 사건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데 문무일이 오낙 영리해서 교묘하게 사건들을 정리하면서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후보들 중에 가장 신망이 높고 그다음에 또 기수도 맞고 적정한 게 문무일이다. 그다음에 이제 지역 분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가장 문무일을 높게 평가했던 건 현 정부가 높게 평가했던 개혁 의지에 그다음에 이 개혁을 성공할 수 있는 거냐를 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극우 세력들이 무슨 뭐 홍준표 어쩌려고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검찰의 개혁을 어떻게 성공해 나갈 거냐의 문제에 방점을 둔 거지 뭐 보복을 하려고 했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사실 지금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투톱이 돼가지고 특별한 경우에요. 법무부 산하에 검찰청이 있지만 독립된 기구로서 검찰총장은 사실 장관급이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사실 현대 군부 독재 시대가 끝나면서요.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던 조직이 검찰이잖아요. 네. 심지어는 전직 대통령도 사실상 죽여요. 그렇죠. 근데 그 검찰의 개혁 방향 중에 이게 핵심적으로 떠오르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공수처 같은 검찰을 또 이렇게 감시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거 이런 건데 실제로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검찰이 갖고 있는 그 권력들을 수사권 같은 거 나눠야 되고 그리고 왜 권력의 눈치 보다가 국정원 압수수색 한번 못하는 박근혜 때 초반에 그랬잖아요. 예. 그 범죄 사건이 연루됐어도 국정원 들어가 보지도 못해. 예. 박근혜 말에도 청와대 못 들어갔잖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은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일단 안정화될 때까지는 권력이 필요해요. 그냥 노무현 대통령처럼 그냥 놔주니까 불어 뜯어버리는. 그렇죠. 그들 자체가 원래 기득권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떤 정권이 바뀐 뒤에는 문민 통제를 통해 갖고 그들이 처법적으로 뭔가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또 검찰을 감시하게 만드는 조직이 생기면 그게 함부로 못 한다는 거죠. 거기에 노무현 대통령의 기본적인 철학은 저는 맞았다고 보거든요. 검찰총장하고 KBS 사장은 안 만난다. 맞아요. 국정원장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너무 급하게 땡겨온 거죠. 그렇지. 너무 급하게 놔버린 건데 실제로 검찰을 견제하는 장치는 진짜 많아요. 하다못해 경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으면 현직 검사 체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공수처 같은 게 또 하나 그 위에 존재한다고 하면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하는 수사 같은 것들을 또 제동을 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인사를 잘해주고 그 검찰의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하는 건데 인사 잘해주고 그리고 그 시스템 속에 이렇게 경찰한테 수사권 나눠주고 공수처 생기고 하면 어느 정도는 공정한 검찰로는 좀 돌아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제 과도기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인치로는 검찰총장 후보. 감탄사부터 나오는 거죠. 우리 기억납니다. 그 성완종 게이트 방송할 때 그 예. 당시에 수사본부장이 문무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비님이 굉장히 이분을 칭찬했던 기억이 나요. 예, 예. 그 당시에 참 우리 방송 오래도 했다. 그러니까. 네. 근데 이분이 지금 이제 4명 중에 1명을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낙점한 거예요. 여자 검찰총장이 나올 수도 있었겠다 기대를 가져봤지만 그분은 이제 낙점이 안 됐고 왜 그러면 낙점했느냐 하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게 공수처 이거 도입하는 거에 찬성하는 사람이래요. 네. 기본 지론이.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언론들이 엮기 좋아하는데 홍준표와의 관계. 그러니까 성완종 리스트 때 홍준표를 수사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근데 이게 지금 문무일 입장에서는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 입장에서는 약간 좀 빡이 도는 게 2심에서 무죄가 났단 말이에요. 열심히 수사를 했는데 홍준표 입장에서 이런 게 있어. 자기가 사건 피의자로 검찰에 가서 수사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상대방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되게 그 찝찝한 관계일 수밖에 없어요. 네. 내가 피의자로 갔으면 고양이 앞에 쥐 그런 느낌인 거예요. 홍준표 입장에서는. 그리고 뭐 홍준표가 그랬다잖아. 그 노무현 대통령 한참 수사할 때 그 CD 증서를 갖고 와서 이게 수천억 원대인데 이거 수사로 직접 줬다는 거야. 수사팀한테.